안녕하세요. 지식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가이드 3 산업안전기사 취득하기입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영문명은 엔지니어 인더스트리얼 세프티입니다. 일단 올해 2024년에 3번 있죠. 3번. 오늘이 4월 말 5월 초입니다. 2, 3회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기사마다 이 관련 부처가 틀립니다. 예, 고노부라 그러죠. 예, 대행해서 하는 기관이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노동부 산하이고요. 산업안전 산업기사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처음에 산업안전 산업기사가 놓았을 때는 이름이 막 이상하다고 그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필기시험은 19,400원, 실기 34,600원. 얘는 이제 재료비가 작업형이 아니죠. 어떻게 작업형, 동영상 정도야 작업형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실제 재료가 안 들어가니까 비교적 쌉니다. 34,600원. 출제 경향 있고 시행처, 산업인력관리공단 관련 학과는 안전공학과, 보건학과가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화학설비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이렇게 됐는데요. 1, 2과목은 어떻게 보면 기초도 기초, 안전공학 기초고 그 다음에 어떤 전공별이랄까요? 작업별 심화되어 있는 과목들이 나오는데 기계, 3과목은 기계, 4과목은 전기, 5과목은 화공이죠, 화학, 6과목은 건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온다. 과락을 면하겠죠. 검정관법은 여타 자격증과 똑같습니다. 기사시험과 객관식 사지 택일형 20문항이죠. 실기는 이제 복합형이다. 복합형이라는 것은 필터 플러스 작업형이죠. 각각 배점이 55점, 45점. 합쳐서 60점 이상 되면 되는 거죠. 진로 및 전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진출 대상이겠죠. 선진국의 척도는 안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휴율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 투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안전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프레스, 용접기 등 기계기구에서 이러한 기계기구의 각종 방호장치까지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회복 국면과 안전보건 조직 축소가 맞물림에 따라 산업재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미 올해 초부터 전년도의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 예방 대책 등으로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산업안전기사는 예전에는 좀 귀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난도가 좀 쉽다 보니까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발효되었죠. 응시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손에 꼽히죠. 넘버 3, 2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많이 취득을 하죠. 1차에 6과목임에도 불구하고 CBT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관련도도 이제 각종 카페나 이런데 다운받아 볼 수 있잖아요.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학원 다닐 필요 없고 혼자서 충분히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공계 졸업생, 전공자 내지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거 모르시는 분은 상당히 많죠.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분야나 안전 분야는
모든 산업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이공계 출신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자기 진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큐넷에 들어가서. 산업안전기사 시험정보입니다. 19년도부터 23년까지 5개년을 꼽아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응시 8253, 합격 41,014, 합격률이 무려 51%. 이게 바로 운전면허 아니겠어요? 실기는 52,776명, 합격은 28,636명, 합격률 53.3%. 완전 대박이네요. 이 바보 아니면 합격할 것 같은데 엄청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남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정보의 우대 현황은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산업안전기사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우리가 공부를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몇 달,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러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걸 배웁니다.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에 전화하면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폭언이나 폭설 그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녹음 녹취되고 저거 나오잖아요. 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체계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게 이공계열이지만 법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한 많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기준에 관한 규칙이 또 있습니다. 네 개 정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산업안전지도사 공부하면서 거의 법을 다 외웠죠. 지금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일반 상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산업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공학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공학이라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인간공학. 인간공학은 사람 신체, 근골격계 질환이랄지, 뭐 사람 이제 근육이나 뼈, 심리, 뭐 정신세계, 신경까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테이블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서서 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중량물을 드는 자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 밸브를 조작할 때 밸브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은지 뭐 1.5에서 1.8m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이제 눈, 코, 입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 손끝에 말초신경, 허리에 데미지 아닌 자세, 그리고 어떤 확물질에 의한 폐기능, 신장질환 이런 것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인간공학에 대해서. 산업심리학, 우리의 어떤 바이오 리듬,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 이런 것까지 좀 배울 수 있는 그죠. 만약 불이 나면 우리의 기소 본능이란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패닉 현상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 의식이 많이 강화됩니다. 안전 의식. 그리고 위험 예지 훈련. 우리가 위험한 어떤 작업 현장 또 작업 계획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이 사다리 작업을 한다. 그럼 작업 환경과 사다리 작업의 위험성 이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훈련이 좀 됩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화공, 기계, 전기의 기초를 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제 투입되면 이제 안전 관련 법령과 현업에서의 필수로 해야 할 일. 산업법은 모법이잖아. 엄청난 큰 범위입니다. 근데 자기가 맡은 현장 또는 직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매칭해야 돼요. 그래서 법전을 자주 봐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규칙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이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좀 봐야 되고, 이게 어설프게 또 알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해석의 나름이랄까, 그 몇 조 몇 항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앞뒤를 잘 봐야 된다고. 그 문구만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건설 현장에서를 말하는 건지, 그죠? 건설공사 중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중인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안전 난간, 사다리 이런 거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저 개구부 면적 이런 것도, 추락 방지망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또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조금 좋은 거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 주간이나 월간이나 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PSM이라는 것도 하게 되거든요. 예. 어떤 화학 공장 같은데 PSM 하잖아요.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세프티 매니지먼트라 해서 공정 안전 관리입니다. 산안법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고요. 또 화관법, 화평법이라고 있어요. 요거 환경부 산하기관인데 이쪽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둘이 관계. 우리 공장에는 PSM을 받으면 된다. 아니면 화관법까지 같이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MSDS. 모든 어떤 공장이랄까? 어떤 뭐 인간이 웬만한 이제 규모의 어떤 공장? 아니 현장이라 하더라도 MSDS 대상이 되는 공장이 5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냉동기 한 대 돌리더라도 물론 이제 RT가 작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예, MSDS가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잖아요. 머테리얼 세프티 뭐 데이터 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냉동기에 뭐 R134A가 있다. 그 프리온 게잖아요. 그 자체가 어떤 뭐 무독성이지만 많이 마시면 뭐 질식 효과도 있고 또 방출되면 뭐 오존층도 파괴하고 지구 이제 온실 효과도 일어나니까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거 얼마만큼 썼냐, 폐기했냐 이런 것도 따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신고도 받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따지기도 하고 뭐 부동액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하고 하다못해 벤트 또는 발전기에 쓰는 경유량, 휘발유량 이런 것도 따져요. MSDS. 그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협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이제 결정이 되면 이게 세프티 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보건 쪽, 헬스 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업무가 이제 반반 나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뭐, 소내에 이제 보건소도 이제 있고, 의사도 이제 체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전 분야에 이제 우리가 뭐, EHS 이런 부서에 배속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흥미가 있고 이러면 안전 분야의 기술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현재 안전 분야에 안전자가 들어가는 기술사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건설 안전, 화공 안전, 전기 안전, 그다음 뭐요? 건설, 화공, 기계, 전기잖아요. 네 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안전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가스나 소방 이런 것도 안전이죠.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라는 또 다른 라이센스 얘는 이제 업면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건데 이쪽으로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산업안전기사 취직하는 일 연봉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기사 탑3에서 꼽았던 게 이제 산업안전기사죠. 여기는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산업계의 운전면허증처럼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응시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 희소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기사는 필수적으로 좀 따야 된다. 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자리 탑5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설관리 5대 기업도 넘어가기로 했고 산업안전기사가 자기 어떤 안전팀 EHS라 하기도 하고 SHE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미국 같은 는 오사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안전 쪽은 이제 끝이 없어요. 이제 안전부서는 현업이랑 어떻게 보면 대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적당한 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자와 경영층과 이제 현업 생산층의 중간 역할을 해서 이제 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사업장에 제휴를 감소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산업안전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